리포터 정다사롱입니다. 여러분, 첫 만남이지만 왠지 끌리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목구비가 곱고 부드러운 얼굴선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나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주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성형을 꿈꾸지만 실력 있는 병원을 찾기가 여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수술 시연으로 찬사를 받은 실력 있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선희고운 성형외과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선희고운 성형외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선희고운 성형외과를 와보니까 병원이 굉장히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선희고운 성형외과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병원은 이제 코를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데요. 재수술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슴 연골을 이용한 코 재수술이나 재건을 전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노화된 얼굴을 젊게 만드는 동안 수술을 전문하는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성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가 대부분 매부리 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비술이라고 하죠.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예전에 그 마귀 알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매부리 코가 있고 그런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이제 그런 그 매부리가 있는 형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제 안 좋은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서양인들 같이 매부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는 그런 축비술이 있고 반대로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코가 좀 낮고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고 짧은 코를 높고 좀 길게 만드는 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반드시 코끝하고 콧등하고 따로 나누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코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은 코끝에서 오기 때문에 코끝은 반드시 자기 연골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게 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끝은 이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축비술과 융비술 이렇게 나눈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추가해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재건 수술이나 또는 이제 그 기능적인 수술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코성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렇다면 코성형을 하고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어떤 경우가 많이 오냐면요. 우리가 코가 짧은 사람들을 코를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넣어서 코를 늘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피부층이 여기 있고 어떤 이물질이 피부를 강하게 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층이 얇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가니까 처음에는 코끝이 좀 빨개지고 비치는 정도로 오다가 결국은 염증이 오거나 또는 피부가 구축이 오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보형물이 돌출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처럼 코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코가 짧아서 부작용의 소인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용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코를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 정상적인 높이나 정상적인 길이로 먼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연골을 써야 되고 자기 연골을 채취하는 부위는 우리 몸에서 귀연골하고 코 안에 비중격이라는 게 있는데 코 안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채취해서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늘리고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코가 심하게 구축이 왔다던가 아니면 심하게 망가졌다던가 또는 아주 심하게 짧고 낮은 사람들은 그 연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이제 양측에 보면은 가슴에 보면은 이제 늑골이 있고 이제 가운데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흉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음새 역할을 하는 연골이 양측이 12개씩 붙어가 있는데 그 연골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연골을 채취할 때도
연골을 전부 다 채취하는 게 아니고 옆에 하고 밑에를 남겨서 우리가 이제 배를 보면은 카누를 보면 카누 가운데 파듯이 이렇게 파는 형태가 있죠. 그렇게 파서 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연골은 어느 정도 또 자라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연골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높이나 길이나 또는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가 심하게 부작용이 있거나 또는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이클 잭슨처럼 코가 구축이 온 사람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연골을 이용해서 이 부작용이 있는 코도 재건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네, 원장님, 그리고 요즘에는 TV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안 하는데요. 이 동안 수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안이라고 하면은 현재 자기의 나이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거를 우리가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동안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볼살이 좀 통통해야 되고 얼굴에 각진 부분이 좀 없어야 되고 또 얼굴이 너무 길거나 또는 얼굴이 너무 커져 보이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전체적인 그 비율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단 동안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미 나이가 들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젊게 만드는 시술이 우선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얼굴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주름을 제거하고 윤곽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뼈를 깎거나 또는 뭐 양악 수술하거나 뼈를 다루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겠지만 또는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얼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안면 윤곽 수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흉터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을 크게 진행하지 않게 하면서 얼굴을 자기 나이보다 10년 또는 15년 정도 젊게 돌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도 자기 나이에 비해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얼굴 윤곽 비율에 따라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맞춰주는 그런 시술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안 수술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눈밑이 처지거나 눈에 다크서클이 있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수술이 좀 가능한가요? 눈밑이 처지거나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눈 밑에 지방을 싸고 있는 안아경막이라는 게 약해서 젊은 나이부터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막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빠져나가서 이제 그 막 자체가 약해져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약하게 처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 밑에 있는 그런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붉어져 나와 보이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좀 어두워 보일 수도 있고 좀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교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안검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지금 말씀드린 안아경막이라는 걸 고정을 하고 얼굴 처져 있는 근육을 당겨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그런 두 가지 수술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안검 수술이라고 해서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절개를 해서 지방을 제거하거나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이미 약해진 막이 이미 선천적으로든 아니면 후천적으로든 막이 약해서 앞쪽으로 붉어져 나오거나 다크서클이 생긴 건데 그 막을 제거를 해서 절제를 해서 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지방을 빼거나 하게 되면 당장은 고정이 되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6개월 또는 1년만 지나게 되더라도 거기가 더 심하게 되고 얼굴에 주름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 눈이 아주 피곤한 이제 드라이 아이라고 해서 눈물이 건조해지고 그런 증세가 올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지금 설명드리는 시술 방법은 이미 약해져 있는 안아경막이라고 하는 거를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로 다시 당겨서 팽팽하게 교정을 해준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 있는 얼굴의 근육 구조를 위로 들어 올리게 되겠죠. 들어 올려서 눈매가 변하지 않는 최고점 위에다가 이제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고정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나이에서 우리가 이제 10년 또는 20년 정도 뒤로 후퇴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면 1, 2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뒤로 후퇴되어 있는 나이만큼
자기 동기들보다는 계속 같은 비율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안검 수술하고 달리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이에서부터 최대한 눈매가 변하지 않는 나이까지,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나이까지 돌려놓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마스 리프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10년, 15년 젊어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가슴 수술을 자가지방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말 그대로 자가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 남아있는 지방을 가슴에다 넣어주는 이제 지방 이식 시술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고 또 자기 거니까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을 A라고 하는 부위에서 채취를 해서 B로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지방이 흡수가 되면서 약간의 석회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유방암이 걸렸을 경우에 진단을 내릴 때 석회화가 된 거를 보고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지방 이식을 한 그 가슴 성형인 경우에는 실제로 그 환자분이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이 사람이 유방암 때문에 지방 그 이식한 부분이 지방 있는 지방층이 있는 데가 석회화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식된 지방이 흡수가 되면서 석회화가 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슴 확대하는 시술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나 가슴이나 이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떤 수술을 하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겠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수술 전후에 이제 의사는 환자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체계적인 그런 그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환자분 역시 수술 전후에 의료진의 그런 지시를 잘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특히 이제 성형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는 의사분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의사분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 코 수술을 저희가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마이클 잭슨 측에서 이제 사실은 저희 제의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수술을 받고 이제 더 상태가 안 좋아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국의 이런 그 발전된 의료 기술을 세계적으로 좀 더 알려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좀 더 많이 찾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가슴 연고를 이용한 코 재수술 재건 쪽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학문적으로나 또는 또 임상적으로 최고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세계 최고의 명의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선희고운 성형외과 이곳저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수술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코 재건수를 받았는데요. 옛날 오래전에 코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염증이 많이 나서 부작용 때문에 재건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부작용이 나셨다니까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우울했죠. 제가 성격이 밝은 편이라 친구들도 많고 그랬는데 코 때문에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거의 우울증으로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네, 그래도 재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재건 수술을 받으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거의 뭐 죽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가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 저희는 거의 자포자기해가지고 정말 뭐 심각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다행히 여기 선희고운성형외과 최승호 원장님을 만나고 이 가슴 연고를 이용해서 재건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의 코가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것도 너무 다행이고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하고 성격도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지경이었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치료 잘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선희고운 성형외과 어떠셨나요? 무엇보다도 실력 있는 의료진이라 믿음이 가고 무턱대고 성형을 권하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으로 이루어져 더욱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시선을 끄는 둥근 이마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매력적으로 흘러내리는 가슴선까지 지금 선희고운 성형외과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감이란 타고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선희고운 성형외과에서 리포터 정다사롬이었습니다.